페이지 등록이요. 등록은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하시면, 그죠? 자, 우선 뭘 해야 되나요?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되죠. 그죠? 신청을 하시고,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를 받으시죠? 그리고 등록증을 교부 받으시죠? 그죠? 교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업무 개시를 하셔요. 그죠? 이게 등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맞죠? 근데 등록 신청을 하시려면 뭘 하셔야 돼요? 등록 신청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격증이 있고 뭐 받으셔야 돼요?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죠. 순서가.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1번, 실무교육 2번. 요거 받아놓은 상황에서, 그죠? 또 뭐 해놓으셔야 돼요? 사무소 확보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얘가 3번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순서대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시죠. 얘는 시, 군, 구. 다른 말로 등록관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통지를 얼마 만에 받으셔요? 7일 이내에 통지를 받으시는데 중요한 건 이 통지 앞에 항상 뭘 붙여라? 서면을 붙여라. 그죠? 서면으로 통지를 받으셔요. 맞죠? 그럼 서면 통지를 받으시면 이 라인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 그랬어요? 넘사벽이 되는 겁니다. 넘사벽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뭔 말인지 몰라도. 넘사벽을 풀어서 얘기하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랍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것은 그만큼 요때하고 요때의 차이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라인이 뭘 의미를 할까요? 요 라인이 등록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라인 전에 있는 건 나는 공인중개사였으나 등록이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죠. 아시겠죠? 여기가 그냥 커피라면 여기는 TOP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라인이 언제냐면 통지를 받는 요 순간이란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를 가르는 이 등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무등록자 라는 표현을 썼을 때 여기는 무등록, 여기는 무등록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 기준이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겁니다. 그죠?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할 일이 좀 있지요? 뭐 하셔야 돼요? 업무 개시 전에는 인장 등록하고 또 뭐 하셔야 돼요? 네? 업무 보증을 하셔야 돼.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 그죠? 그러면 인장 등록이나 업무 보증은 우리가 표현할 때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이나 업무 보증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걸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업무 개시를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장 등록을 안 했다, 업무 보증을 안 했다라는 문제지 무등록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 라인 뒤에서 할 경우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사무소 확보해놓고 이러면요. 등록 통지. 왜 등록이라는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기속행위라 그랬죠. 내가 문제가 없는 한, 내가 봤을 때도 문제가 전혀 없으면 어때요? 등록은 무조건, 내가 결격이 없으면 무조건 등록은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떠세요? 대부분 이미 사무실은 다 만들어놔. 그죠? 다 만들어놨는데 아직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황, 서면으로 통지는 받았으나 등록증을 아직 교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죠?
내가 업무를 개시했다라고 치자고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나는 무등록자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얘네들을 안 한 걸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근데 통지를 받기 전에 내가 사무소 어차피 차려놓은 건 똑같죠? 그죠? 이미 등록하기 전에 다 차려놓는다 했잖아요. 받기 전에 중개업을 했다. 업무 개시를 했다라고 치면 무등록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라인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로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인장등록과 업무보증은 업무 개시 전에 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는 언제 할까라는 문제가 걸릴 수 있죠. 그죠? 인장등록도 업무 개시 전에 하라 했잖아요. 인장등록은 대부분 언제 하실까요? 등록하실 때 하신다고. 신청을 할 때 였다가 플러스해서 인장까지 같이 등록을 해버려요. 그죠?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래도 얘는 좀 나요. 문제는요. 요 등록증을 교부를 받으려면요. 업무보증 설정을 해야 교부를 해줘요. 그러니까 업무보증을 안 해서 피해보는 이거는요. 아이 뭐 왜 나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등록증을 왠지 우리 느낌엔 어때요? 등록증을 내가 받아야만 업무 개시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등록증을 받았으나 업무보증을 안 하고 하면 나에게 피해가 오는데 이거를 행정청에서 어떻게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좀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죠? 왜? 암만 그래도 등록증 받은 다음에 하시지 등록증도 안 받았네 업무 개시 하시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줄 때 이미 업무보증이 돼 있으면 걸릴 게 없죠. 얘 앞에서 했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이제 개념적으로 좀 따져보자고요. 아까 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넘어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업무 개시 전에 업무 보증을 하라는 이유도 뭐예요? 업무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이 뭐가 돼야 되니까 자격이 뭐가 돼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는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업무 보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만 업무 보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통지 받았을 때죠? 통지를 받았을 때니까 등록증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아. 이미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다는 얘기죠. 실제로 업무는 해도 돼요. 그죠? 해도 되지만 안 하겠지. 아직 요건을 안 갖췄으니까. 등록증도 안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신분이 확정이 된 순간에 업무보증을 신청을 하고, 그죠? 그 서류를 들고 등록증을 받으러 가면 보고 등록증을 내주겠죠. 그럼 등록증을 받는 순간부터 어때요? 업무 개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업무보증은 언제 한다? 등록증 받으러 가기 전에. 아시겠죠? 이론상으로는 업무 개시 전이지만 실제로는 등록증 받고 교부 받아라. 시험에도 그렇게 쓰셔야 돼요. 순서가 나온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업무 개시 전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업무 개시 전, 등록 이 사이에 뭘 하라는 얘기니까. 업무 보증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 뒤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받으라는 말하고 현실적으로 나오는 건 업무 보증은 요 중간에서 어디냐면 여기쯤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면 여기쯤으로 쓰시면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면, 그죠?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업무 개시 전까지. 이게 정답이 되고요. 그러면 등록 신청 통지 교부 업무 개시가 있을 때, 그죠? 업무 보증은 언제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교부받기 전에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업무 개시 전도 맞는 거죠. 고르라고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등록 신청 통지 교부 업무 개시 4개를 주고선 언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요거 전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빈칸을 이렇게 두고 1번, 2번, 3번, 4번은 고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업무 개시 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1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는 얘가 더 디테일한 말이죠. 정확한 말이죠. 그죠? 근데 4번은 되느냐? 업무 개시를 전이니까 말은 맞지만, 그죠? 얘네 둘을 비교하면 얘가 더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없다 그러면, 글쎄요. 얘가 없다라고 친다면,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죠? 전이니까. 업무 개시 전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알고 가시는데, 등록 자체라만 따져보면 어떻다 그랬어요? 등록은 허가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랬죠? 허가는 뭐라 그랬나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그죠? 등록은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해주는 거. 이 정도로 이해하시자 그랬죠? 그리고 등록이란 말 자체는 뭐였어요? 장부에 기재하는 거죠. 어딘가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 기재를 해서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죠? 등록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너무 쉽게 쓰니까.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어때요?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되는 건가요? 그래, 너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가 돼도 좋아, 공인중개사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등록에 대한 성격으로 틀린 거 1번 등록 기준을 갖춘 자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정행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선 넘어가요. 2번 등록 기준을 갖추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기속성. 응? 기속성이란 말도 기속행정행위라고 그랬죠. 그죠? 에? 기속하고 반대말이 재량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재량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시겠죠? 재량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재량이 맞아요. 그죠? 내가 재량을 베풀고 아량을 베풀고 똑같은 말이죠. 재량을 베푸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그죠? 내 마음대로. 재량적 행정행위는 아까 비교했던 허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이 등록이 아닌 허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허가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죠? 행정청에서 나를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하지 마. 이럴 수도 있죠. 재량적 행정행위면. 그죠? 말이 되는 얘기로 하면, 지금 세종시의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허가 관청에서 봤을 때, 허가 요건은 네가 잘 갖추었으나, 우리가 더 이상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저기 시골에 공인중개사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가서 허가를 내요? 해주겠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죠. 등록 기준을 갖추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기속성. 그 맞죠? 기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행정청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조건만 맞으면 해주는 게 기속성이에요. 구속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디에 구속되는 거예요? 내가 갖춘 요건에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개별성.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양도와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성. 이 말을 아시겠다. 그죠? 일신전속성은 그 사람에게, 그죠? 등록을 신청한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도, 누구에게 주거나 상속, 아들에게 내가 죽었을 때 하게 하거나 불가능하죠. 그러면 2번, 4번 정도는 쉽게, 그죠? 제껴놓으실 수 있고요.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보수 지급 약정도 효력이 있는 단속 규정. 앞뒤에 또 알 수 없는 말을 해놨는데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뭐가 있나요? 개설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 무등록이죠. 그죠? 무등록이고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보수 지급 약정에도 효력이 없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중개행위 즉 알선을 받은 자는 중개보수에 대한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응? 여기는 뭐예요? 지급 약정의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따져보면 무등록자에게도 중개를 받았다. 내가 의뢰인인데요. 받았으면 중개 받은 거에 대해서 보수를 지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느낌은 어때요? 무등록자에게는 어떻게 말했어요? 중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죠? 대신에 뭐는? 그 무등록 중개업자가 알선을 통해서 거래 의뢰인 간의 거래 계약이 성립됐을 때 그 거래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건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어때요? 운이 좋은 문제죠. 내가 5번을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죠? 중개수수료 주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중개수수료 안 줘도 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운 좋게 문제가 풀리는 건데, 그죠? 위에 거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2번, 3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등록 기준을 갖춘 자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명령적 행정행위, 말이 좀 어렵지만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등록 기준을 갖췄다.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나에겐 자유가 있죠. 맞죠? 나는 뭘 할 수 있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인간의 아주 기본권이죠. 뭘 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사람이 혼자 살아간다면 우리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가 혼자 살아간다면 옷을 한 개도 안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 그러겠냐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같이 사니까 어때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규율을 정해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그죠?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내 자유에 못하는 거죠.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는 거고 사무소도 확보하는 거고 그죠? 시험교육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등록 기준을 갖춤으로써 어떻게 해요? 나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어떻게 다시 환원됐죠? 회복이 됐죠? 맞아요? 회복이 되면서 행정청에서는 어때요? 그래, 너 등록 기준을 갖추었으니 중개업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풀어 쓰자면.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그닥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1번보다 솔직히 3번이 더 쉽죠. 개별성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니까 어려운 거지. 개별성을 갖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등록을 한다. 이걸 우리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합동 있죠. 합동공인중개사사무소. 그죠? 합동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소 자체는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도 어때요? 각각 합동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따로국밥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따로국밥이에요. 지들 알아서 해야 돼. 맞죠? 그래가지고 합동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등록증이 3개가 있어도 하나가 취소됐다고 나머지 2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가 정지로 업무 정지를 맞았다고 해서 나머지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둘은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 왜? 개별성을 갖고 있으니까. 각각 따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급약정도 효력이 없어지는 단속 규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중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이란 등록 기준을 갖춘 자에게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걸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아주 문장이 부드럽죠. 3번 우연한 경우에 1회 중개한 자도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용어의 정의에서 기업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맞죠? 공인중개사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무등록이라는 걸 잘 의미를 파악하자 그랬죠? 무등록이라는 말 자체는 등록이 없다는 얘기죠. 자격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무등록이라 하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이건 아니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등록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죠. 3번 한번 볼까요? 3번. 우연한 경우에 1회 중개한 자도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누구 얘기예요 지금? 슈퍼아줌마 얘기죠. 슈퍼아줌마는 중개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뢰를 자꾸 까는 거예요. 그죠? 슈퍼아줌마는 중개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슈퍼아줌마는 중개만 했죠. 그죠? 중개업이 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요건이 세 가지죠. 당사자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돈을 받아야 되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 업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슈퍼아줌마는 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슈퍼아줌마의 업은 슈퍼. 맞죠? 그러니까 슈퍼아줌마가 지나가는 총각에게 의뢰를 받고, 그죠? 돈을 5만원 받았다 손 치더라도 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중개업에 안 걸리죠? 맞죠? 중개한 거잖아요. 그냥 중개만 하고 일정 보수를 받은 것 뿐이게 되는 거예요. 업이 안 돼서. 맞죠? 그럴 경우에는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중개업이 아닐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 그죠? 총각은 아줌마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분이신데 중개업을 하셨네요. 저는 중개 보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슈퍼 아줌마가, 그죠? 부동산 카페라고 슈퍼 간판을 바꿔놓고, 그죠?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지나가는 총각이 들어와서 보고 공인중개사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무등록 중개업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조용히 있다가 할 거 하고 계약서 다 쓰고, 자, 중개보수는 요 계좌로 넣어주세요. 이랬는데, 아줌마 무등록 중개업자시잖아요. 저는 중개보수를 못 드려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는데 나쁜 놈이죠? 그죠? 되게 나쁜 놈이죠? 알면서. 그죠? 알면서. 못된 놈이에요. 그죠? 2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중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아까 했잖아요.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하지만 뭐가 결과적으로 보면 뭐가 무효예요. 시험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게 매매계약이 아니고 중개계약이었다면, 그죠? 중개계약이었다면 중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죠? 3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허가일 경우. 그죠? 허가일 경우는 이렇게도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등록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죠? 등록관청이라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명세구청장을 말한다. 맞아요? 이것도 대충 읽으면 또 부드럽죠? 시군구 나오니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곳의 소재지죠. 맞죠? 내가 사는 곳의 소재지가 아니잖아. 맞죠? 이거 뭐 그냥 쑥 가다가 쑥 틀리겠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죠? 이중 소속이 되죠. 그죠? 4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해 시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그냥 쑥 가죠. 근데 등록은 어디요? 시군구잖아요. 이 문제가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죠?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해 시군구. 그죠?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농협은 뭐라 그랬어요? 깡패. 그죠? 농협은 깡패라서 등록하지 않아도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농협 같은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특수법인 했었죠? 그죠? 특수법인 그 일행들 쫙 있잖아요. 농업, 설림조합, 산단, 캠코. 그죠? 나머지들은 어때요? 등록하셔야 돼요. 업무보증도 다 해야 돼요. 다만 금액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죠? 농협은 1,000만원, 캠코는 이러면 나머지 2억이죠. 법인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농협 같은 경우는 등록을 안 하고도 중개를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넘기실게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다음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가 순서대로 바른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보시면 순서 나오는 문제는 좀 쉽죠. 왜 그럴까요? 몇 개만 걸러내면 또 답이 축축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맨 끝에 끝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예요? 업무 개시죠? 맞아요? 이런 문제를 닥치시면 쭉 읽어보면 어때요? 업무 개시가 있네? 그 업무 개시가 마지막이겠지. 맞나요? 그럼 시옷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3번, 4번, 5번. 이 문제 잘못 냈어. 그죠? 맞아요? 앞에서부터 볼 거라고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시험을 내신 분은. 이건 어때요? 뒤에서부터 봐야죠. 업무 개시가 맨 제일 쉬우니까. 그죠? 그 업무 개시만 남겨놓고 다 날리면 몇 번 남아요?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네요. 맞나요? 그러면 중간 거 다 생각하고 첫 번째가 어떤 건지만 알면 답이 나오겠는데요. 이거는 1번, 2번. 맞나요? 첫 번째 게 어떤 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거 어떤 거예요? 등록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 신청보다 앞선 건 뭐예요?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실무교육 봐야 되고 자격증 취득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록에 가는 첫 걸음은 뭐가 돼요? 자격증 취득.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그럼 이거는 진짜 20초 만에 풀리겠죠? 예. 금방 풀리겠죠? 근데 이런 문제도 우리 시험은 여유가 있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그죠? 그럼 답을 써놓은 다음에 어떻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런 여유를 가지셔도 돼요. 우리 과목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1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의 예문을 보면. 그 다음 뭐 리을이죠. 자격취득, 실무교육 서류. 그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사면, 통지, 업무 보증 설정,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까 알려드린 순서대로 나옵니다. 맞죠? 5번 다음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서면 통지를 받았으나 아직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개업을 영위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1번 얘기가. 맞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넘사벽에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서면 통지 받았으니까 넘었죠. 넘사벽 넘어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업무보증 설정 안 하고 인장 등록 안 했으면 그거는 처벌 받겠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예요? 포커스가 무등록이냐 아니냐만 따진 거잖아요. 맞죠? 무등록은 아니다. 2번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은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이 어렵죠? 근데 우리가 우리 법에서 다른 법에서는 모르겠고 다른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전제적이다라고 나름 말이 나오면 뭐예요? 인터넷. 그죠? 전제적인 방법, 전제적인 문서. 그죠?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교육을 모건대학교에서 받으셨어요. 그죠? 모건대학교에서 받으시면 모건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등록하려는 등록관청. 그죠? 그쪽으로 인터넷으로 쏴줄 수, 메일이나 이런 걸 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그죠? 굳이 수료증 확인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리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로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앞에다가 건축물리장 얘기를 써놨어요. 그죠? 건축물리장을 써놓은 거는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건축물리장에 기재된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당한 건물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할 때요. 사무소 확보라는 차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건 자격증 갖고 있겠죠. 그죠? 실무교육 했으니까 실무교육 사본 있겠죠. 근데 실무교육 수료증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할 때 안 내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등록할 땐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할 것이고요. 그 뒤에다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백데이터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이걸 갖췄다라는 걸 보여줘야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자격증 실무 교육 넘어가고 이 사무소 확보라는 차원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무소 확보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죠? 사용할 수 권리가 있는지, 그 사무소가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든지 등기가 났는지 이 얘기를 따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확보한 사무소, 확보에 대한 증명은 뭘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무소 확보했다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건데요. 그죠? 내 건물인데, 맞죠? 내 건물이면 내 거니까 내가 확보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임대차 했다. 임대차 했다라는 거 확인하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죠. 아니면 내가 임대차가 아니라 전전세 했다. 이럴 수도 있죠. 전차 했다. 이럴 수 있죠. 그럼 누가 계약한 거랑 또 계약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확보에 대한 거는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무소가 적당한지 안 한지도 따져야 되잖아. 맞죠? 아까 얘기했던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건축물대장은 관리를 어디서 할까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관청도 결국엔 등록관청이죠. 시군구입니다. 맞죠? 건축물대장도 뛰러 가시면 시군구 가서 뛰시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은 등록관청에서 지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건축물대장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안 내도 상관없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예요? 건축물대장을 내냐 안 내냐 물어본 게 아니죠?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니까 뭐예요? 계약서잖아요. 그죠? 계약서는 내야 되겠죠. 이거는 등록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만약에 여기가 건축물대장이다 라고 나왔으면 틀리겠죠. 이해되시죠? 4번 내국인일 경우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는 이지만 외국인일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1, 2, 3번은 됐고 4번 잘 모르겠고 5번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일 경우엔 대표자를 포함하는 자, 그죠?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될 거다. 4번, 5번 헷갈리죠? 근데 한번 볼까요? 내국인일 경우는 어떨까요? 내국인일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등록의 결격 사항이 뭐가 있나요? 그죠? 미성년자인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지 입법에 의해서 300만 원 받았는지 그죠?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그 이름도 쭉쭉쭉 나오죠. 그죠? 그러면 내국인일 경우에는 내국인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저죠. 제가 신청을 하는데 그 등록의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서 갖다 줘야 되겠어요?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나의 주민번호만 넣으면 어때요? 거기서 알아서 해서 신원전을 지들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죠? 등록관청에서. 그죠? 내가 굳이 그거를 다 챙겨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외국인일 경우는 어때요? 그거를 협조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일 경우에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확인 서류를 같이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등록을 하려면 좀 준비할 서류가 더 많아지겠죠? 결격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바뀌었죠? 6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공인중개사가 경기 수원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 영통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무소 주소. 그죠? 등록지. 그러니까 강남구에 주소가 있건 미국에 주소가 있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하려는데 가서 하셔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하고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필요한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종별에 따라 개설 등록하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라. 그죠? 깔끔한 말입니다. 여기서 종별까지 거듭먹거렸죠. 종별이라는 건 뭐예요? 법인이냐 개인이냐 두 가지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분류를 할 때는 한 팀이 더 있었죠.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었는데 그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중개사는 지금 새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신청할 땐 개인 아닌 법인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3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의 법인. 이게 바로 그거네요. 3번. 그죠? 법부칙 6조 2항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3번이 되겠고. 4번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결격만 아니면 가능하죠? 맞죠? 외국법에 설립됐어도 어때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그죠? 대표자를 제외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그죠? 그 다음 전부 실무교육 받았고. 이러면 가능하겠죠? 5번 건축물회장이 기재된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임대차로 확보한 자는 임대차 계약서 4번을 제출해야 되며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장님 따로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사장님이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이거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얘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사용권을 확보한 서류만 갖춘다면 그죠?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으신 겁니다. 7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것.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에. 그죠? 이거 맞죠? 아까 또 겹치죠? 2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고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정확한 표현이죠.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쑥 읽어보면 쑥 맞는 얘기죠. 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 집중해가지고 막 꽂혀있으면요. 읽어보면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런 느낌이 그냥 와요.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5번까지는 무조건 읽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그죠? 인터넷으로만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도 중개사무소를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들어봤나? 못 들어봤나?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책에 나와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라는 얘기. 제가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첫 방에. 아무튼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인터넷부터 가까이 쉬우니까. 인터넷으로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는 다니기 귀찮으니까 인터넷 직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개를 할 거고 그거를 통해서 온 거래 당사자가 온다면 나는 중개 계약을 하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하는 거지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중개 계약을 맺어서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는 알선을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맞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그것도 부동산 인터넷에서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 승인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죠? 나는 뭐로 할까요? 세종 인터넷 직거래방 이런 거 만들었다 치자고요. 그죠?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내가 거래 당사자 팔려고 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보고 서로 그래요. 그럼 오세요. 이러는 거죠.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와서 거래계약은 내가 알선을 해줄게. 요거만 하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어때요? 중개. 거래 정보 망사업을 하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내가 중개업을 한다. 인터넷을 통한 중개업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참 이건 정말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여기서 약을 친 건 뭐예요? 다만 이야기예요. 다만. 그죠? 다만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 신청하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거든. 그죠? 이 얘기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앞에 거는 싹 잊어버리고 확신이 든 거예요. 맞는 얘기.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위에도 1년이나 맞았잖아요.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유효기간 1년이다. 머릿속에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유효기간이 1년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내가 업무를 계속 쭉 했다면 유효기간은 계속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폐업하거나 내가 아니면 정지하거나 그죠? 정지했다가 폐업하거나 어찌됐건 간에 무조건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1년 이내에 내가 소속 공인 중개사로 있다가 다시 퇴사한 다음에 1년 이내에 들어가면 실무교육 면제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노리고선 지금 한 거잖아. 근데 얼척없게 어때요? 실무교육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 시도지사인데. 그죠? 아, 이런 문제는 지뢰죠, 지뢰. 8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가? 이것도 쑥 읽어보면 아주 익숙한 말이 많이 나오죠. 7일 이내. 아, 훌륭해. 등록. 그래, 등록은 7일밖에 없었어. 등록에 나온 거지. 날짜가 7일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눈으로 대충 보면 오케이. 이런 느낌이 나죠. 그죠? 근데 등록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7일 플러스 서면 통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건 1번이 바로 나왔네요. 2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게 맞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에 똑같이 나왔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3번에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증 수령 전에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까 같은 경우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정할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얘기도 맞고 이 얘기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헷갈리게 낼 수도 있겠죠. 3번 등록관청은 업무보증이 설정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죠. 그죠? 4번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죠. 해야만 한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휴업에 포함이다. 당연하죠. 그죠? 맞죠? 그래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휴업에 카운팅이 되니까 3개월 넘으면 신고를 반드시 해라라고 했습니다. 9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번부터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도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여기서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문맥상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죠? 어떤 느낌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도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말이 문제가 되게 해석이 안 되면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말인데 해석이 안 되면 어려운 말이야. 맞죠? 맞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앞전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요.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최초로 하는 사람이에요? 최초로 하는 사람이죠. 최초로 하는 사람은 과거 등록일 이전 1년 동안에 실무교육 받아보라 했죠?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잖아요. 그럼 11개월 됐다라고 쳐볼까요? 그죠? 폐업한 지. 그럼 이 사람도 1년 이내에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맞죠? 이건 국어 독해가 안 되면은 말이 안 되는 문제죠. 왜냐면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 1년 안 됐으니까, 이 교육 실무교육 받아놓은 거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무교육은 3년 전에 받아놓을 수 있었죠. 다만, 폐업한 지가 1년이 안 됐을 뿐. 그죠? 폐업 얘기가 나오면 1년이 넘었냐, 안 넘었냐를 따져야지 실무교육을 등록 신청 1년 전에 받았냐, 안 받았냐를 따지자 그런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죠? 3번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 대상에 기재된 건물. 이거 좀 중요하죠. 반드시라는 말, 절대적 이런 말들 나오면 어때요? 틀린 게 좀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얘기는 어때요?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드시가 나와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나요?
어때요? 반드시가 나오면 거의 틀리다 그랬죠. 절대적 이런 것들 나오면. 그죠?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기 전에 건물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죠. 기재 예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맞죠? 등기는 어때요? 등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것도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아직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등기 건물은 어때요? 건축물 대장은 나오는데 등기가 아직 안 난 거죠? 이런 건물일 경우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로 알아두셔야 될 건 뭐예요?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돼요, 안 돼요? 그냥 가설건축물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설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 안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4번. 중개사무소는 소유 정세의 물권적인 방법으로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대차, 사용대차, 채권정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땡이죠? 피한정 의견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므로 땡이죠?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결격사유. 그죠? 결격사유니까 안 되죠. 등록이 안 되는 거죠. 1번 변호사, 기타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정인기준을 받는다. 맞겠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렇죠. 변호사도 무조건 중개업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0번 다음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갑은 등록 신청일 6개월 전에 실무교육을 수료하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였다. 할 수 있죠? 1년 전이니까. 3번 병은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의 전전세의 방법으로. 전전세든 뭐든 상관없다 했죠? 사용권 확보했으니까 문제없고요. 갑을 명정. 만 19세 미성년자 넘었죠? 갑을 명정 무. 소속공인중개사는 당인 중개사무소를 퇴사한 후 1개월 뒤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중개사무소 개설을 신청하였다. 상관없죠?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퇴사하는 순간을 우리가 실무교육 받은 날짜로 보면 되겠죠. 그냥. 그죠? 폐업을 한 날짜를 실무교육을 받은 날짜로 보면 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퇴사한 날짜를 그냥 실무교육을 받은 날짜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2번은 을은 20조와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였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가설건축물 안 된다 했어요. 가설건축물 대장이니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멋있어 보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11번 다음 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대표자로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도 공인중개사에 맞죠? 그러니까 법인의 공인중개사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인지 모르죠. 그죠? 최소한 2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죠? 사장님, 법인 또는 임원 사원. 그죠? 추가한다면 어때요? 임원 또는 사원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또 밑에 우리가 아는 사원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은 법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사급들. 그죠? 임원 또는 사원. 거기서 사원은 일반 우리가 아는 김사원, 이사원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네?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어때요? 대표자 빼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거죠. 2번 임원 또는 사원은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할까요? 아니어도 될까요? 당연히 이어야 되겠죠. 시험에 능력 있는 사람 갖다 놔야 되겠죠. 자격 있는 사람 갖다 놔야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분사무소의 책임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자격증이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무조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받는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무조건 절대적 이런 거 나오면 틀리다. 아시겠죠?
다음에 4번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맞죠?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기억하실 때 자본금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법인 자본금 얼마다? 5천만 원이고 상법상의 회사여야 되고 협동조합은 되는데 뭔 안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아시겠죠? 일반 협동조합은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겠다. 5번 임원 또는 사원 중 한 명이라도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당연하겠죠. 그죠? 임원 또는 사원의 한 명이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면 결격이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등록을 한 상황에서 발생됐을 때는 2개월 이내 해소하면 되겠죠? 그죠? 3번은 중개업만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된다. 중개업만은 설립된 목적으로 법인이어야 되나요? 아니죠. 14조 겸업 제한에 나오는 그 아이들 다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 2번부터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이 실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이미 수료하지 않으니까 땡이죠. 감정평가 목적이니까 땡이죠. 자본금이 5천만원 재단법인 아니죠. 상법상 회사, 그죠? 협동조합. 재단법인은 돈이 모여서 된 아이들이잖아요. 재단법인은 뭐예요? 무슨 재단? 장학재단. 그죠? 돈 모여서 된 건데 돈 모여서 사람 모인 건 사단법인, 돈 모인 건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 아니면 일반 법인, 상법상의 회사니까 일반 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재단법인 날라갔죠? 5번 무한책임 사원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인 합병인사. 임원 또는 사원, 무한책임 사원이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면 결격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등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속으시면 안 되죠? 이게 2자 대신 4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그죠? 2자 대신 4자가 있으면 틀리는 거야. 임원의 4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3분의 1 이상이니까 얘는 2분의 1이니까 더 좋은 거죠? 말하자면. 다음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1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가 아닌 임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주식회사. 대표자 1명, 대표자 아닌 임원 1명. 2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해야 되고 나머지 1명인데 나머지 1명이 얼마?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내 몸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명 중에 1명이 공인중개사. 둘 다 해야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협동조합법에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고 했죠? 사회적 날라갔고요. 4번 이사업과 인테리어 사업 목적 날라갔죠? 감정평가업도 안 되는데 얘들이 되겠어요. 그죠? 중개업, 우리가 또 뭐가 돼 있어요? 뭐 분양 대행업 이런 것들 있죠? 겸업 제한에 나오는 얘기만 하시면 되고요. 자본금이 3천만 원 합작회사. 합작회사는 안 걸려요. 그죠? 합작회사 한 명에서는 안 걸려요. 무한책임, 유한책임 사원들이 있는 거. 근데 뭐에 걸려요? 자본금 5천만 원에 걸립니다. 그래서 3번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이게 뭐 중요한 게 말이 참 웃긴 게 아까는 어때요?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에? 없죠.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중개업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뭐예요? 법인을 받더니만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회사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지.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업만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제가 흥분한 이유를 아시겠나요? 이유는 뭐였나요? 등록 기준에 대한 거잖아요. 자, 보세요. 등록 기준이라는 거는 내가 법인인 중개법인을 세우려면은, 그죠? 이러한 등록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항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등록 기준이잖아요. 맞아요? 등록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등록 기준은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응? 틀리지. 등록 기준에서 봤을 때 중개업만 이 말은 틀리지. 맞죠? 왜 그럴까요?
중개업이 아니더라도 다으로 부수된 14조 규정에 의거된 업에 있는 아이들은 등록 기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문이. 중개업만 하려고 이미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른 법인은 어때요? 중개업 플러스 다른 거. 그죠? 어떤 데는 중개업 플러스 세모. 이렇게 해놓을 수 있죠? 얘는 중개업만, 얘는 중개업 플러스 동그라미, 얘는 중개업 플러스 세모.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법 14조에는 동그라미, 세모 다 포함되고 중개업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도 등록 신청하는데 문제 없고, 얘도 등록 신청하는데 문제 없고, 얘도 등록 신청하는데 문제 없죠? 맞죠? 근데 중개업 플러스 네모가 있다고 칠까요? 법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겠죠? 이 네모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등록 기준에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중개업은 사용했지만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인은 이러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등록 기준에 대해서 물었어요. 등록 기준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물은 거잖아요. 그죠? 이 기준 자체에서는 중개 법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14조에 규정된 모든 게 되기 때문에 등록 기준에다가 중개업만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틀리죠. 그죠? 근데 중개업만 있는 법인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얘가 등록하면 누가 더 범위가 큰 거예요. 말하자면. 이 등록 기준이 훨씬 더 큰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다 들어올 수 있죠? 그죠?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부분 집합이잖아. 다 얘 전체에. 맞죠? 이해되시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물로 들어오면 다 들어왔는데 요만큼이 못 들어와요. 그만큼이 네모 부분이잖아. 그죠? 네모 부분은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올 수가 없는 아이란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어때요?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 법인들만 중개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자는 얘기죠. 어려운가요? 아니, 여기는 중개업만 하는 법인이잖아요. 밖에 있는 아이가. 지금 33번 같은 경우는 누굴 물어봤냐면 13번은 법인을 물어봤죠. 그죠? 11번은 뭘 물어봤나요? 등록 기준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얘기할 때는 중개업만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현재 상황에 중개업만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있다선 치자고. 근데 그 회사가 등록을 할 수가 있냐 없냐를 따지라는 거지. 할 수 있죠. 지금 얘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개업과 그죠? 분양 대행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지. 왜? 이 겸업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중개업과 인테리어업을 하는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설립을 할 때. 근데 그 회사가 등록을 할 수 있겠냐고. 못하겠지, 그건.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잖아요. 뭐가요? 답이 3번이에요. 네. 1번은 땡이죠. 왜? 2번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2명이 있는데. 그죠? 답이 3번이에요. 3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11번 문제하고 13번 문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게 기준은 어디냐? 개설 등록 기준을 물어봤느냐. 그죠? 법인을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중개업만 나왔는데도 답이 달라지잖아요. 이해되시죠? 표시 좀 해놓으셔요. 두 개 나중에 보시면 지금은 한 80%밖에 이해가 안 되셔도 나중에 보시면 아 제가 왜 저렇게 얘기했구나 이해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체크해놓으신 거는 나중에 꼭 보셔야 되니까 체크 꼭 해놓으셔요. 비교해서 거기다가 어차피 책은 그냥 지저분하게 보셔도 되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셔요.
네, 다시, 예. 네. 네, 2명. 네, 대표자 1명. 대표자가 아닌 인물 1명. 2명 있잖아요. 대표자가 당연히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그죠? 나머지 1명 중에, 나머지 중에 3분의 1인데 혼자 있으니까, 그죠? 3분의 1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분도 공인중개사이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게 인원이었잖아요. 최소한 2명이라고. 그죠? 맞죠? 좀 쉬었다 할까요? 그죠? 시간이 너무 금방 가, 어쩔 땐.